네, 2022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는 그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 요소를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살기 위해 요소를 하는 박지원, 그런 글을 국정원장에 썼던 문재인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오늘 6월 12일 국가정보원이 바로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씨를 놓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박지원 씨는 국정원에 엑스파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정원장 지낸 사람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전직 국정원장인데, 전직 원장이 국정원 업무 관련 발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 네, 박지원 씨가 국정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당신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국정원과 직원들을 불필요한 정쟁의 소당돌이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살라고 국정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한테 올 비난을 국정원으로 가게 해서 북한하고 싸워야 할 국정원 직원들과 국정원 조직이 정치에 말려들게 하는 그런 작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국정원 관련 사항은 자제해달라. 좀 점잖게 말했지만 앞으로 공개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확 못을 박았습니다. 국정원직업법 17조에는 전 현직을 망라하고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을 언소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직 원장도 포함된다. 그리고 어떠한 원장도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알았던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딱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박지원 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한 게 며칠 전이었죠. 거기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이 박지원 씨가 이번 주 초에 양산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그전엔 또 어디 갔습니까? 자기 정치적 출마했던 목포, 그다음에 광주에 가서 5.18 묘지 가서 어떤 사람 묘소를 방문하고 그걸 사진으로 뿌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 가서 평산마을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었죠. 왜 이랬을까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박지원 씨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세수부 공무원 피살됐을 때 북한이 사과했다고 하는 통지문을 그가 들고 왔는데 그 통지문은 현재 4종류가 전해집니다. 북한께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박지원 씨가 김현정 씨와의 인터뷰에서는 목포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좀 자제를 했다. 광주에 가서는 아버님이 계시는 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그리고 5.18 묘소를 갔다. 또 있네. 그리고 저 김해 진영 가서 봉화마을에 가서는 노무현 대통령께 인사드리고 권양숙 여사님을 만났다. 양산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더니 거기서는 자기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꽹과리 부대들, 요즘 문 대통령 사저에 몰려와서 데모하는 그런 분들이 꽹과리 부대들이 박지원 왔다 하고 데모인지 환영 인사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밭을 이루다가 수염을 멋있게 기른 채로 자기를 맞았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쩍슬쩍 돌아가는 말로 현실을 인정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그 소음을 견딜 수 없어 잠시 어디로 갔다 오셨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네 평산마을엔 48가구가 사는데 이장님 빼고는 전부 그 각 집에 가구주겠죠. 가구주는 문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다. 근데 그분들이 다 노이로제 걸렸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말을 해도 이쁘게 하는 건지. 죄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도 사명하겠다고 하면서 조용히 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시컨 감옥에 잡아놓고 임기 내내 잡아놓고 이제 풀어주고 또 한 대통령 풀어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뜩 국가정보원부터 안보관계는 다 망쳐놓고 그래놓고 자기는 잊어달라고 슬쩍 도망가서 그래 있는 대통령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그러니까 저는 이 양반이 하는 말은 요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혐오, 증오 정치는 끝내야 된다. 자기가 분리할 때는 혐오, 증오 정치는 끝내야 된다. 반대로 자기들이 집권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낼 때는 혁명 정권이라고 하면서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반발하고 하니까 니들은 옛날에 이명박 박지원 박근혜 몰려가서 시위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이걸 또 지금도 한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살 피해가는 겁니다. 돌리는 거죠. 말장난을 치는 거죠. 김현정 씨와의 인터뷰는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시절을 얘기합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청와대 몫으로 정해져 있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한 것도 보니까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길래 역시 청와대가 컨트롤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통령실이 컨트롤하는구나 느껴집니다. 거긴 돈을 딱 쥐고 있으니까 돈과 인사를 지면 뭐 꼼짝 못하죠. 그래놓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원장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국정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승진을 시켰다. 그렇지. 자기 재임 중에 차장이나 뭐 기조실장 안 바꿨으니까. 청와대에서 안 바꿨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좋아한다. 여성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슬쩍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놓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수위와 내각 이런 거 보게 되면 광주 전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러면 됩니까? 하고 또 툭툭 지역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전에 또 윤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할 거다. 매일 아침 기자회견 하는데 그런 얘기도 툭툭 이 얘기 저 얘기 찔러 넣다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조만간 민주당에 돌아가기 위해서 복당 신청서를 내겠다. 어차피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죠. 지금 당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잡아놓으면 바로 잡혀가죠. 잡혀가죠. 민주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재명 씨처럼 빨리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니까 민주당 철험의 의견에 맞고 또 친문 세력에 맞는 행동을 착착 해나가는 거죠. 근데 철험에는 이미 이 양반 박지원 씨하고는 좀 결이 다르니까 손혜원 씨가 워낙 공격을 해야 되니까 쉽게 못 가고 친문 쪽에 붙는 노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합니다. 자기가 국정원 정한 2년간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국정원 60년사는 김대중 탄압사다. 그래서 완전히 법과 사실을 개혁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이 김현정 씨가 방송하는 CBS도 국정원 아이오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아일보에도 아이오 안 나옵니다. 저요 국정원 아이오 많이 만났습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국정원 아이오랑 저랑 얽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밥 먹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동아일보의 많은 기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뭘 빼갈까봐. 한번 이런 적이 제가 국정원을 많이 공격하는 기사를 썼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그 아이오 친구가 만나자 하나 안 되니까 저녁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족발하고 술을 사들고 우리 사무실을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그 친구 정훈이 형 아무리 말해도 안 봐줄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근데 이거 먹고 열심히 하셔 하고 휙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먹으라 그랬더니 우리 기자들이 이거 독탄 거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러길래 그래서 갖다 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한번 취재를 하다가 딴 걸 다 취재해놓고 이제 거기다 탁 던진 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가정보원 김대중 시절에 북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잘못 납치해왔죠. 그래서 실수했구나 감시를 소홀히 해서 이 친구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가서 북한 담당 이모 기자를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왔다는 걸 털어놓습니다. 나중에 그 기자가 막 진위를 확인하다가 국정원에 통보하니까 아이고 거기 있구나 하고 데려간 사건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취재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국가정보원의 상당 간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취재했다. 반론 있느냐 그랬더니 나 그때 정말 당하기는 막 쓰면 안 된다고 그러길래 그 기사 사실 3개월 못 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저 그 정도로 국정원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한 번은 한 친구가 나한테 뭘 주길래 안 받는다 하면 싸움 벌어지고 또 못 나가게 할거어 그래 내가 받을게. 받았어요. 이거 내 거지 그랬어요. 내 거지 내 거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받았으니까 나도 커피값 내야 돼. 오케이? 그랬더니 싫대요. 그럼 날 못 받아 그랬더니 하면 커피값 내가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커피값 내고 난 나간다. 됐지? 굉장히 긴장해서 따라오더라고요.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거 내 거지 그런 다음에 내가 맘대로 한다. 에라 아무나 가져라고 버렸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와 뭐 소리 지르면서 뭘 하길래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안 돼. 내 거 내 맘대로 보이는데 네가 알아서 해. 뭐 반쯤 욕심하고 뛰었는데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아이오를 좀 꺾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궁금하면 그 아이오한테 전화해갖고 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기도 하고 형님이면 형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아이오들 그들도 월급쟁이고 위에서 시키는 정보 위에서 시키는 지시 예를 들면 제 기사 막아라 떨어지면 그거 막으려고 족발 사들고 오고 뭐 하고 한 친구는 저희 집에까지 왔는데 이정우 씨 때문에 살질 못하겠다고 그때는 우리 애도 자는 거 다 깨갖고 돈 만 원씩 주면서 야 니네 아버지 대단히 훌륭한데 정말 미치겠다 하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국정원 아이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박지원 씨는 굉장히 강조하네요. 네. 자기가 구린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가 있죠. 정치인들이 얼마나 구린 게 많겠습니까? 사실은 정보기관이 워치해야 될 거는요. 정치에서 정보가 제일 많이 셉니다. 근데 국가기관, 그 다음 언론은 차라리 우리가 얻어들은 거를 써버리니까 확인이 되지. 정치인들은 국가 정보를 갖고 장난을 치고 돈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오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칭찬해요. 박지원 씨가. 국정원 직원들만큼 질이 높고 퀄리티가 좋은 직원들은 없다. 자기가 과거에 뭐 문화부 장관도 하고 뭐도 해봤는데 여기가 최고더라. 그리고 국정원은 세계적인 정보기관이다. 과학, 해킹, 우주, 통신 등등. 근데 대북공작은 거론 안 해요. 이 사람은 북한하고 내통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에 돈을 전달했던 사람이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말이죠. 그리고 국정원 어쩌다 쫙 하면서 국정원의 엑스파일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조난 자료, 엑스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은 안 했고 박근혜 정부 2년 것이 남아있는데 실증법 위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자. 뭐라고 하면 항소수술합니다. 네. 조난자료 저도 압니다. 저도 국정원 아이오들 만들면 내 것도 올리지. 난 소액 매수 가능자라고 올려. 돈 조금만 줘도 나는 매수할 수 있는 자라고 올려. 나는 뭐 밥 한 끼 사주면 니네 거 다 쓰란 대로 써주니까. 이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또 실제로 그자들도 특정인 엿먹이 싶으면은 소액 매수 가능자라고 쓰는 것도 같아요. 그게 나중에 또 빙빙 돌아보면은 뭐 그렇게 쓰여 있었다. 뭐 거기 뭐 누구랑 밥 먹었다 다 올라가 있거든요. 김현정 씨가 한 사람에 대한 엑스파일이 국정원에 있어요? 들어가 보니 있던가요? 박지원 씨. 네,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 일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현정 앵커 것도 있을 겁니다. 찌라시 정도죠. 네, 찌라시 정도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저는 제 아내는 아내가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 박지원 씨 부인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씨가 책을 냈는데 뭔가 봤더니 뭐 사진으로 냈어요. 뭐 굉장히 애달바하는 내용인데 제 아내가 일찍 하늘로 저는 갔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이혼당합니다. 이렇게 또 슬쩍 장난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태경 국힘당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합디다 라고 또 하이어를 걸어내서 이렇게 하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장 한 걸 가지고 살짝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 자기를 민주당에서 받아줘서 그리고 이 조난 자료를 갖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사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거죠. 아주 국정원장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시켰던 겁니다. 북한 사과 통지문 이상한 사건도 만들어내기로 했고
또 조성은 사건도 있었고 살기 위해 요소를 하는 박지원 씨를 보면서 그러한 글을 국정원장이 썼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이들은 이게 나라냐 그런데 이건 나라냐 진짜. 이건 5년 동안. 이게 국정원장을 제대로 된 국가정보원이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정원 60년사에서 최악의 누구였을까?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북한에 갔던 사람도 있고 또 뭐 피살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박지원 씨 이렇게 요소를 펴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건 아닙니다.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법 17조 등을 딱 점검했다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문재인 왜 박지원은 문재인을 끌어들여서 저렇게 가는지 참으로 대한민국 국정원 역사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정보원장으로 왔다는 건 비극이고 글쎄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을 글로 보낸 문재인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설과 박지원 저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감사합니다.